자, 이번 단원에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 목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물 인터넷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물 인터넷 기술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과 사회 변화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겠고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문제 해결에 적합한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이렇게 피지컬 컴퓨팅을 선택한다라는 얘기는 피지컬 컴퓨팅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거를 만들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학습 요소를 보게 되면 이번 단원에서 꼭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용어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걸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여러분 밑에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컴퓨팅 시스템이 있습니다. 컴퓨팅 시스템은 기존에 알고 있는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돼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사물 인터넷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피지컬 컴퓨팅, 즉 어떤 센서들이 있는 이 피지컬 컴퓨팅과 이 컴퓨팅 시스템이 연결돼서 어떤 프로그램을 처리하던 거를 인터넷이라는 부분이 들어와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고 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걸 우리는 전반적으로 뭐라고 부르느냐? IoT라고 부른다. 좀 알겠죠? 이렇게 어떤 컴퓨팅 시스템과 어떤 이런 센서들을 이용해서 해결하는 걸 기존에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봤다라고 하면 거기에 인터넷이 연결이 돼서 처리하는 전반적인 걸 뭐라고 부른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은 용어를 한번 보게 되면 인터넷 오브 thing, 어떤 사물을 의미합니다. thing은 어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걸 IoT라고 합니다. IoT라는 용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니까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IoT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어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시스템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컴퓨터뿐만 아니고 각종 사물에 센서와 통신 장치가 있어가지고 사물과 사람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는 환경을 뭐라고 부른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른다라는 거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물 인터넷은 피지컬 컴퓨팅 환경을 더욱 발전시킨 기술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죠. 이 피지컬 컴퓨팅에 뭐가 추가되는 거죠? 인터넷, 네트워크가 인터넷이 포함이 돼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제어를 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밑에 사물이라는 부분이 있죠. 사물은 뭘 사물이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있을 거고 태블릿도 있겠지만 스피커나 냉장고, 전등, TV 여러 가지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스마트 기기들을 모두 통칭해서 우리는 사물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피지컬 컴퓨팅과 이제 IoT, 사물 인터넷은 차이는 좀 알겠죠. 자, 피지컬 컴퓨팅부터 보게 되면 어떤 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로 구성이 되는데, 자, 센서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주변 상황을 인식해 줄 수 있는 입력 장치를 우리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도, 밝기 이런 부분을 인식해주는 센서가 있고 밑에 하단 부분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센서가 있죠. 이 동작 감지 센서, 조도 센서, 거리를 감지해주는 거리 센서, 온습도 센서, 기울기 센서, 터치 센서, 버튼, 레이저 센서 등을 통해서 뭘 하는 거죠? 주위 상황을 인식해서 입력해주는 입력을 받아들이는 입력 장치라는 거죠. 그게 뭐다? 피지컬 컴퓨팅의 센서 부분에 해당되는 거다. 자, 두 번째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사람에 해당되는, 두뇌에 해당되는 거죠. 뭔가 처리를 하고 명령을 내려주고 하는 걸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합니다. 컴퓨터에서는 CPU, 중앙 처리 장치라고도 하는데
여기 피지컬 컴퓨팅에서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뭘 하느냐? 이 센서로부터 얻은 정보를 처리를 하는 거죠. 계산을 해주고 뭔가 연산을 해주고 하는 처리를 하고 액추에이터를 제어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럼 우리 인간으로 보게 되면 머리에서 판단을 하는 거죠. 밥을 먹어라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처리를 하게 되면 액추에이터, 손이나 발이 움직여서, 손이 움직여서 밥을 먹는 이런 부분 제어를 해주는 걸 전반적으로 제어를 하는 제어 장치가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액추에이터가 있는데요. 액션, 뭔가 동작을 해주게 만들어주는 거,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거. 이걸 액추에이터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는 우리가 구동기라고도 하는데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제어에 필요한 물리적으로 동작을 하는 출력 장치 를 뭐라고 한다? 액추에이터라고 한다. 액추에이터는 보통 우리가 모터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움직이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엘리베이터가 위아래 올려주는 것도 다 모터를 동작을 해서 제어를 해주고, 움직이는 동작은 거의 모터가 들어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 피지컬 컴퓨팅에서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 건 첫 번째 센서, 그 다음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액추에이터가 있게 되는데, 센서는 입력 장치, 입력을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처리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그걸 출력해주고 뭔가 구동을 해주게 만들어주는 액추에이터,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사물 인터넷에, 아까는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봤죠? 사물 인터넷의 구성과 동작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물 인터넷에는 위에 피지컬 컴퓨팅, 이 사물이 있고 부분이 있지만 여기에 추가되는 게 뭐가 추가되는 거죠? 통신 장치가 추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센서를 포함한 기기를 사물이라고 하는 거고, 통신장치, 우리가 1단원에서 많이 봤죠? 통신장치, 사물끼리 연결을 시켜주는 통신장치가 필요하고, 그 데이터, 사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장치가 필요하고요. 그거를 제어해주는 소프트웨어, 그걸 제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보게 되면 침입 탐지, 우리 집에 뭔가 사람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침입 탐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겠죠. 문이 열려 있는지 아닌지 상태를 체크를 하고 그거를 데이터로 전송을 시켜줍니다.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겠죠.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처리를 해줍니다. 데이터 처리는 처리하는 부분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해주고, 야, 상태가 어떤 상태다. 그래서 침입 상태가 맞느냐 아니냐 판단을 하고, 침입 상태일 때는 어떻게 제어를 하겠다. 서비스 제공은 가까운 경찰서에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으로 구축되는 게 사물 인터넷의 동작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에 사용되는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서, 입력을 받아들이는 센서 기술이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거 입력을 받아들이는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기술이 필요하고,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분석하는 분석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센서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주위 환경의 값을 받아들이는 센서가 필요하고, 그걸 데이터로 전송을 해준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분석을 해서 제어를 해주는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에 이 데이터 보안 기술이 있겠죠. 이 다양한 부분에서 전송하고 전송되는 데이터의 보안 및 해킹을 방지해야 되고, 암호화시켜야 되고, 침입 탐지하는 시스템, 이런 보안 기술이 전반적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를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마트 그리드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일 텐데, 이 그리드, 망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이건 무슨 망이냐? 전력망입니다. 우리가 전력을 공급해 줄 때 스마트 그리드라는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서 자동으로 이 전력망을 공급해 주고 하는 게 스마트 그리드고요. 교육 부분에서 다양한 부분에 활용이 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 팜이죠. 팜은
농장을 의미하는 거죠. 농장을 관리할 때 자동으로 제어를 해주게 만들어주는 건 스마트팜, 헬스케어, 건강에 관련된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거를 분석해주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있고, 스마트 공장, 공장도 자동화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인원과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팜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는 거고, 스마트 교통이죠. 교통량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교통량을 분석을 하고 신호체계나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자, 스마트 홈, 집에서도 다양한 이 IoT가 활용이 되고 있죠. 냉난방기, 전등, 음악,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나 음성 같은 걸 제어를 할 수도 있고, 집 바뀐데도 뭐 취사를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 활용이 되고 있고, 요즘 스마트 빌딩이라고 해서 자동 출입 제어 시스템도 있을 뿐만 아니고 다양한 편리한 기능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물 인터넷의 설계 및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실제로 실습을 할 건데, 간단한 이론을 통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실생활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 사물 인터넷으로 구축하고 구현을 해보는 수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이때 사용되는 게 이 마이크로비트를 이용해서 활용을 할 겁니다. 자, 그 마이크로비트를 보게 되면 앞면에는 이 앞에 부분 마이크도 있고요. 그 다음 LED, 빛을 내주는 센서. 여기는 LED가 불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빛을 감지하는 센서도 있습니다. 버튼이 눌렸는지 안 눌렸는지 버튼 센서가 있고, 그 다음에 안테나가 있어서 블루투스 통신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피커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내줄 수도 있고, 가속도 센서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상태, 충돌이 감지됐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해주는 가속도 센서가 들어가 있는 마이크로비트라고 하는 교육용 기기를 활용해서 한번 구축을 해 볼 겁니다. 마이크로비트는 블럭형으로도 작성할 수도 있고, 코딩을 블럭형으로도 할 수 있고, 텍스트형으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 많이 해봤을 겁니다. 제대로 익숙하지 않으면 이번 시간에 친구들이나 같이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비트를 프로그래밍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마이크로비트 홈페이지 microbit.org/K5는 한국용이죠. 한국판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접속을 하게 되면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눌러주고, 블럭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블럭형에서 우리가 3단원에 나오는 파이썬 프로그램, 텍스트 프로그램인데 파이썬 프로그래밍으로도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눌러서 그 다음에 여기 마이크로비트와 컴퓨터를 USB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고, 어떤 부분에 연결이 되는지 위에서 마이크로비트를 한번 보게 되면요, 여기에서 여기 5핀 단자가 있습니다. 이 5핀 단자, 여기가 5핀 단자인데, 여기 5핀 케이블과 컴퓨터의 USB 케이블로 연결을 시켜주면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업로드하고, 우리가 프로그래밍 짠 걸 이 마이크로비트에 옮겨주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요, 이 마이크로비트에서도 잘 보게 되면 여기에 이 부분이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이 안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처리하는 부분도 여기 하나에 입력 센서가 있고, 다양한 입력 센서가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에는 없는 게 뭐가 있겠죠? 액추에이터, 동작이 되는 건 없지만 불을 내주는, 이렇게 LED를 내주거나 스피커를 내주는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IoT 환경을 구축을 해 보는 겁니다. 자, 마이크로비트 문제 해결하기 과정, 이 과정을 꼭 거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입력과 출력 설계, 처리 조건 같은 걸 정의를 하는 거예요. 아까 침입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였죠? 침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센서, 어떤 센서를 사용할 거냐, 거리 감지를 사용할 것이냐, 인체 감지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냐,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아서 출력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소리를 내줄 것인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지, 이 출력을 설계를 하고, 처리 조건,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 문이 5cm 열렸다라고 하면, 또는 20cm 열렸다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처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하는 거죠. 즉, 내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이 있다,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뭘 처리하는 거죠? 입력. 센서를 통해서 어떤 입력을 받아서 어떤 제어를 할 것인가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처리할 때는 처리 조건은 우리가 빛의 세기가 얼마일 때, 또는 온도가 얼마일 때, 습도가 얼마일 때 이렇게 처리를 해라 라고 정의하는 게 처리 조건을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장치를 구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 구상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장치를 구성하는 겁니다. 피지컬 컴퓨팅을 구성을 하는 거죠. 센서와 출력 장치를 구성을 하고 필요한 장치를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해법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설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빛의 세기가 얼마일 때는 빨간색을 켜줘라, 빛의 세기가 얼마일 때는 노란색으로 켜줘라, 빛의 세기가 얼마라면 뭘로 해줘라 라고 하는 설계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나면 이제 드디어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비트 프로그래밍을 하고 코딩을 한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 즉 업로드를 하거나 실행을 해주게 되면 실제 피지컬 컴퓨팅이 프로그램을 전송해주고 그게 실행이 되면서 실행이 됐는지 살펴보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면 다시 알고리즘 설계하는 부분과 이런 부분을 반복해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물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해 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 작성을 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